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2년 만에 하루를 처음으로 쉬어보고 오늘 다시 인사를 드리고 있는 크립토 토마토입니다. 자, 오늘 비트코인 분위기가 괜찮았었습니다. 한때 41,000달러 선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미끄러지면서 다시 39,596달러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들 역시 저번 주에 하락으로부터 회복하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의 기세에 눌려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부디 비트코인이 쭉 상승해주면서 알트코인들도 데리고 좀 올라갈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자, 오늘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가오는 현지 시간으로 수요일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어떤 발표가 나오게 될지, 특히 연준의 자산 매입 축소 그리고 금리 인상에 관련해가지고 어떤 의견을 들고 나오게 될지 거기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으로 해서는 소식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어제 잇몸 머스크 혹은 이빨 머스크가 다시 한번 트윗을 올렸었죠. 만약에 비트코인 채굴자가 50% 이상의 청정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 테슬라는 그때 다시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하게 될 것이다. 이 소식과 동시에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 트윗 하나에 움직이는 시장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한탄을 하기도 하는데요. 톰 역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시세 조정은 기관 투자자들의 영향이 아직도 작다라는 뜻이고, 또한 그와 동시에 암호화폐 시장, 비트코인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것을 증거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몇몇 분석가들도 전에 이런 의견을 내놓은 적이 있었는데 과연 일론 머스크가 생각 없이 아무 타이밍에 저런 트윗을 올리는 것일까? 분명 장난으로 올리는 트윗들도 섞여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에 관련된 트윗을 올릴 때는 비트코인이 주요 저항선 아래 위치를 하고 있다라거나 혹은 방향성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을 때 저런 트윗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증거는 없습니다만 일론 머스크는 혼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집단들 혹은 세력이나 기관들과 함께 입을 맞춰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라고 많은 사람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암호화폐 시장이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으로 오늘 일론 머스크보다 제가 봤을 때는 더욱더 영향력 있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세계적인 헤지펀드 억만장자죠. 폴 튜터 존스가 최근에 CNBC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포트폴리오 중에 5%를 비트코인에 할당하고 싶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을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로 비트코인은 수학이다. 나는 수학을 믿을 수 있고 수학은 일관되며 정직하며 100% 확실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사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는 추가적으로 덧붙이기를 비트코인 가격에 상관없이 나는 비트코인을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의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을 보게 된다라면은 5%는 비트코인, 5%는 금, 5%는 현금, 그리고 나머지 5%는 상품에 투자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그러면 몇몇 분들께서는 궁금하실 거예요. 나머지 80%는 어디다 둔다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그는 대답하기를 나머지 80%는 연준이 어떤 발표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연준이 전체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인데요. 전 세계 억만장자들도 주목하고 있는 연준의 발표 및 정책들, 과연 이번에는 변화를 줄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JP모건의 CEO인 제이미 다이먼 같은 경우는 JP모건은 금리 인상을 준비하겠다. 그리고 지속되는 인플레이션을 예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과연 JP모건의 예상대로 될 것인가? 아무래도 JP모건이 연준의 지분도 갖고 있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만큼 내부 정보를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만약에 이대로 정말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이 혼란을 피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비트코인도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한대로 찍혀나는 달러 속에서 비트코인은 억만장자들도 투자를 하는 인플레이션 해지 및 가치저장 수단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겠습니다. 자, 참고로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이 G7에 갔다 오면서 하는 말이 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외국 해외 나라들에 2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 전에는 미국이 백신을 많이 생산을 해가지고 외국에 갖다 주겠다. 이 전염병 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미국이 앞장서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미국 시민들의 반응은 누구 돈으로 그렇게 할 거냐 이거죠. 그 돈 누가 갚을 거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신나게 자기 돈 마냥 달러를 찍어가지고 뿌려대고 있는 미국 정부. 이러니 비트코인이 흥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비트코인 가지아를 다시 한번 외쳐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나온 소식, 탄자니아도 비트코인 법정화폐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죠. 탄자니아 대통령이 탄자니아 중앙은행에 암호화폐 법화 대책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것인데요. 또 이 탄자니아를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작은 나라에서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비트코인이 전파되게 된다면 불길같이 달러의 불신을 뒤에 업고 비트코인이 전 세계 여러 나라로 뻗어나가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시작은 허접하지만은 끝은 장난 아니리라, 뭐 이런 비슷한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비트코인을 우습게 보지 마라. 이 새로 나온 비트코인 짤인데 G7 국가들의 원수들이 비트코인 떡상하는 것을 보고 놀라고 있는 사진. 전부 다 비트코인 앞에 꿇어 이씨. 그 다음엔 계속되는 소식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미 지역의 다자 개발은행인 중미통합경제은행이 우리는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다같이 비트코인 가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전 IMF 총재이자 현재 유로피언 중앙은행의 총재인 크리스틴 르갈드 같은 경우는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통화 인정? 까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우리랑은 상관이 없어 라고 콧방귀를 뀌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그는 이야기하기를, 나는 사실 엘살바도르의 경제 상황에는 익숙하지 않다. 다만 이 엘살바도르가 IMF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라는 것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뭔 소리야.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IMF의 수장이었었던 사람이 모른대요. 모르기는 뭘 몰라. 어디서 시치미를 뚝 떼고 있어. 자, 그 다음에 같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두툼한 양반의 국제결제은행도 엘살바도르의 결정은 흥미로운 실험이지만 비트코인이 결제수단 테스트에서 실패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그냥 저주를 퍼붓고 있는데요. 이 건방진 것들,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위력을 보여주마. 라이트닝 네트워크로 결제하는 영상을 또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굉장히 빠르죠? 물론 초반에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기술이 계속적으로 발전한다면 비트코인도 얼마든지 결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라이트닝 네트워크에 달렸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아가지고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안 된다. 그러면은 비트코인을 근본위제처럼, 비트코인 본위제처럼 만들어가지고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토큰이나 그 밖의 것을 발행해서 활용할 수가 있겠죠. 비트코인이 성공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기대가 되는 또 다른 소식,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드디어 회사채 5억 달러 조달을 완료했다라고 합니다. 조만간에 비트코인 대량 매수 간다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캐나다 ETF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자 팔지 않고 오히려 더 샀다라고 합니다. 전체적인 숫자가 한정되어 있는 비트코인, 이를 위해서 캐나다 ETF 같은 경우는 지난 7일 동안 무려 284개의 비트코인을 추가했고 5월 15일 이후 기준으로는 2,000개를 추가로 매입한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먼저 짚는 것이 임자다 이거죠. 자, 그 반면에 남아공의 요하네스버그 증권거래소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ETF 출시 요청을 반려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로는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가 충분하게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 그러면 ETF 하지 말고 너네도 법정통화 가자. 다음은 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코스타리카의 신문입니다.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채택 관련된 소식을 전하고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으로 위해서는 신나는 비트코인 분석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비트파이넥스의 비트코인 숏 포지션입니다. 얼마 전부터 엄청나게 숏 포지션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것을 두고 말이 많았었습니다. 이거 누가 대량으로 비트코인을 던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 숏들을 다 녹여버릴 수가 있다라면은, 뚝배기를 다 날려버릴 수가 있다라면은 엄청난 숏 스퀴즈가 나올 수 있다라면서 기대를 하는 모습도 보여줬었는데요. 자, 과연 비트코인의 향방은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 자식들은 왜 갑자기 숏을 치려고 이렇게 쌓아두고 있는 것일까? 뚝배기가 근질근질하냐? 한편 비트코인은 어제 괜찮은 주봉 마감을 했습니다. 주요 저항 위에서 주봉 마감을 했었던 비트코인이 하락형 쐐기에서 고개를 빼꼼 내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렉트 캐피탈시, 비트코인의 지속적인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어서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 같은 경우도 저번 주 주봉 마감이 괜찮았다라고 하면서 이 주봉 차트인데 보시면은 맥디 약세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RSI 같은 경우는 아직 약세를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스토캐스틱 RSI 같은 경우는 과매도가 되었기 때문에 함께 반등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지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그래도 저점이 더 높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지금부터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크립토 벌브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1년 전 이때와 모습이 좀 비슷한 것 같다. 그래서 55,000달러대까지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뭐 당연히 5만 달러까지 가고 싶으면은 일단 41,000달러 위로 올라가가지고 안착을 먼저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눈앞에 보이는 저항선들 하나하나 비트코인이 뚫어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리고 최근 나온 이 글래스노드의 분석에 의하면은 비트코인을 손해보고 판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네요. 이 차트를 딱 보시면은 여기 있는 노란 선, 이것을 경계로 해가지고 위에서 삐쭉삐쭉 거리는 것이 비트코인 수익 내면서 정리한 사람들. 보시면은 고점 근방에도 이제 많이 정리한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 반면에 최근 하락과 함께 손해보면서 판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마치 전 세계에서 개미들 밥 터지는 소리가 제 귓가에 울려 퍼지는 듯하네요. 안타깝습니다. 자, 이어서 그 외의 소식들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국내 소식이 있습니다. 금감원이 암호화폐 거래소들에게 유의 종목 리스트를 내놔라라고 요구를 했다라고 하네요. 야, 니네 지금 관리하는 애들 이 목록 좀 보내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이야기하기를 지난 5월 28일 범정부 대책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가 사업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주무부서를 맡기로 했으며 현장 컨설팅도 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뭔가 좀 찝찝한 느낌이 드는 것이 벌써부터 갑질의 냄새가 솔솔 나는데요. 금융감독원이 앞으로는 각 거래소들의 코인 상장까지 관여하게 되지 않을까? 어떤 코인 상장해도 되고 어떤 코인은 상장하면 안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또 내부 정보가 뭐 정치인들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흘러가게 되면서 더욱더 부패하고 더럽혀진 코인판이 열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좀 들긴 합니다. 부디 그런 일은 절대로 없기를 바라보고요. 자,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있는 페이코인 관련해가지고 업비트는 원화마켓을 상장 폐지했지만은 이 코인원은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상장심의위원회를 열어봐야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페이코인 및 김치코인에 투자했다가 지금 좀 낭패를 보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부디 큰 손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서 디파이와 이더리움, 비트코인은 굉장히 좋아했었던 갤럭시 디지털의 노보그라스 형님 갑자기 에이다를 깝니다. 칼다노는 이상한 종교 집단이다. 칼다노의 가치가 460억 달러라고? 말도 안 돼. 이는 충격적이다라고 하면서 칼다노를 우습게 보면서 에이다를 비하하는 듯한 발언들을 했는데요. 자, 과연 찰스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노보그라츠는 왜 난데없이 에이다를 까게 되는 것인가 궁금합니다. 혹시 뭐 자신과 갤럭시 디지털이 대량 투자한 이더리움의 라이벌이 될 것 같아가지고 에이다를 까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일단 찰스의 대응에 주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어서 테조스 관련된 짧은 소식이 있는데요. 톰 홀켄보우라고 굉장히 유명한 작곡가가 있다고 합니다. 이 작곡가가 조만간에 20분 이상이 지속되는 악보를 만들어가지고 NFT로 출시를 할 것이라고 하는데 테조스 기반의 플랫폼에서 출시를 할 것이라고 하네요. 플랫폼 이름은 앰플리파이 X입니다. 그 다음에 이더리움 관련된 소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지난주 이더리움 펀드에서 무려 1270만 달러가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가장 큰 액수라고 하는데요. 이더리움의 중요 업데이트를 한 달 앞두고 왜 펀드에서 자금이 흘러나오게 된 것인가?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큰 자금이 흘러나왔다라고 하고, 반면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투자 상품에 이더리움 옵션 및 선물을 추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역시 돈이 될 것 같으니까 태세 전환을 굉장히 빠르게 하면서 귀신같이 암호화폐 시장에 발을 딛고 있는 골드만삭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또 어이없게 그들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블록체인은 한물간 기술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기술을 혹평하는 보고서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진짜 웃기지도 않는 놈들인데 얼마 전에는 암호화폐가 새로운 자산의 형태다라는 보고서를 발표를 하고 암호화폐 관련된 서비스도 재개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이제는 비트코인 및 블록체인 기술을 까고 있죠. 이것들은 니네들은 내부적으로 회의를 안 하냐? 하여간 이 JP모건과 함께 싸가지의 양대산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진짜 언젠가 골드만삭스랑 JP모건 망하는 거 한번 보고 싶은데 그런 날이 오게 될 수 있을지. 자, 아무튼 이 소식을 끝으로 저는 오늘 영상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언제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하고요. 여러분들께 이러한 정보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오늘은 토마토밭의 비트코인의 상승을 상징하는 상큼한 메로나 던지기 광고 영상 재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